안녕하세요. 제주에서 온 사진작가 차기열입니다. 벌써 두 번째 찾은 도시죠. 충주라는 도시에 와 있고요. 예전에는 자연 속에서 시작을 했다 그러면은 지금은 원도심, 구도심, 옛날 목관이 있던 터가 있던 관하로 작은 골목에서 시작을 합니다. 제가 여길 찾는 이유는요. 물론 충주에 맛있는 맛집도 가야 되겠지만 그 전에 이 좀 소외받는 그런 원도심을 열심히 살려나가고 있다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혹은 운영하고 있는 그런 골목들이 있다 그래서 찾아왔는데 그 대표적인 곳을 제가 좀 방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충주의 또 맛있는 맛집으로 두 번째 여정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골목들에 이렇게 조금씩 들어와 있구나. 뭐야? 밖에서 보는 거랑 또 틀리네. 와. 조금 찾아봤어요. 저도 이제 제주에 살고 있고, 제주에서도 사실은 소외받는 지금 이제 원도심들은 대부분 그렇죠. 이제 여러 가지 재생을 할 수 있는 혹은 지속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고 또 시향하고 있고요. 저도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눈여겨보고 있어서 조금 찾아봤는데 여기도 한 60년, 70년 정도 된 옛날 구옥을 매입을 하셔서 이 골목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의 시발점 역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하고요. 단순히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같이 공유를 하면서 나가는 그런 적인 사회적인 일들을 많이 하는 또 나눔의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 옛날 충주의 중심지였던 관악골은 신도시 개발로 쇠락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관악골 골목엔 웃음과 활력이 항상 넘쳐나고 있는데요. 그 중심엔 바로 이들이 있었습니다. 길 이름도 관악길이라고 하는데 네네. 혹시 여기가 어떤 동네인지 알 수 있을까요? 관악골은 이제 풀네임으로는 네. 관악고을로 불리던 곳이고요. 고을. 네, 충청 감령이 있던 곳이라서 네네. 동서남 사대문이 있는 그 안에 이제 조선시대 때 도지사가 머물던 관청이 있던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인구도 많고 네네. 뭐 상업도 많이 발달해 있던 이제 잘 나가던 동네였던 곳이죠. 소위 말하는. 네, 지금 이제 도착하셨을 때는 잘 못 느끼셨겠지만 네네. 불과 7년 전에만 해도 이제 저녁 6시만 되면 아무도 다니지 않던 곳이고 뭐 쉽게 말씀드리면 충주의 구도심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슬럼화도 오래 돼 있었고 음지화돼 있는 곳이었네요. 지역 주민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이 동네를 벗어나고 싶어만 하던 곳이었는데 이제 외지에서 온 제 눈에는 네. 아주 뭐 보석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네. 구두 관련 디자이너로 일했던 아내와 도시재생 컨설턴트로 일했던 상창 씨가 자리 잡으면서 청년들이 하나둘 들어선 관악골. 그들의 노래 끝에 지금은 역사의 중심지로 또 문화의 중심지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골목에서 오래된 골목에서 오늘의 충주를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요새 뭐 로컬이 하던데 어찌됐든 뭐 지역의 자원을 뭐 활용해가지고 뭐 건물이 됐든 사람이 됐든 맞아요. 활용해서 뭔가 반짝이는 뭐 스타, 반짝이는 뭐 그런 성공 사례가 아니라 그냥 어찌됐든 지역에 오랫동안 좀 스며드는, 그러니까 저는 오래 있고 싶어요. 여기 골목이 나를 이렇게 너는 이제 골목에는 꼴이 맞지 않아 할 때까지는 있고 싶고 좀 좋은 걸 만들어서 다음 세대에게 잘 이제 이식하는 게 잘 토스하고 물러가는 게 저의 네, 고민이고 그런 골목은 크게 또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더 번쩍이고 더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겠죠. 지금만큼의 그 따뜻함을 좀 잘 유지하는 정도가 제가 하고 싶은 뭐 골목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뜻함을 유지한 골목길. 참
아름다운 말이네요. 옛 향수를 고스란히 간직한 채 젊은 감성을 더해가는 오랜 골목길. 그곳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도전은 과거 그리고 현재를 잇는 관악골의 가치를 더해갑니다. 여기 생각보다 크네. 골목이 이쪽이 맞나? 아, 여기 맞는 것 같다. 이쪽으로 가라 그랬어. 충주에 와서 꼭 먹어봐야 될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여기는 이제 5, 10, 15, 20 열리는 5일장인데요. 오늘은 이제 날짜가 고기랑 맞지 않아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때가 되면은 엄청 버글버글 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먹어봐야 될 두 가지. 그 중에 하나가 만두가 그렇게 유명하대요. 그리고 두 번째, 순대. 물론 충청도에도 순대가 전체적으로 유명한 곳들이 많은데 또 이 자유시장의 순대는 또 굉장히 또 특별하다고 하네요. 이상하게 저는 시장만 들어오면 길을 헤매요. 충주 자유시장의 상징과도 같은 순대만두 골목. 이곳에 들어서면 뜨끈한 순댓국밥 한 그릇, 그리고 정성 가득 빚어낸 만두까지 맛있는 유혹의 연속입니다. 이걸 어떻게 그냥 넘어가요? 부르다 먹고 가야지. 여기 맞는 것 같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거 김밥 재료네요? 응, 김밥도 싸고. 뭐도 하세요? 또 라면도 하세요 그럼? 라면은 우리 아들이 너무 여러 가지 하기 엄마 힘들다고. 라면은 빼라 그래서 라면은 안 하고. 그냥 그러셨어요? 간단하게 칼국수만 넣고. 그래도 시장에는 그래도 전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 그렇게 이제 칼국수, 만두, 꼬북수도 많이 나가요. 그게 간단한 거예요? 예. 지금 보니까 전혀 안 간단하신데. 맛집은 자유시장의 명물 만두를 필두로 다양한 분식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37년째 자리를 지켜오신 어머니, 그리고 아들 부부가 함께한 지는 올해로 8년째. 함께 의지하며 또 서로 조언해주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잔소리도 많이 하신다죠? 다 들었어요. 부부 두 분이서 나란히 이렇게 하니까 되게 좋아 보여요. 그러네. 그래도 맨날 싸울 때가 많아요. 제가 지각할 때가 많아요.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왜요? 떨어져 있어야 전기도 빛나지 않아요. 아니 보통 사람들은 더 같이 있으려 그러는데. 저도 우리 남남북녀거든요. 우리 신랑이 한국 분이고 네. 저는 북한 사람이에요. 북한 만두가 또 맛있잖아. 네, 네. 원래 그러면 오늘 만두를 좀 고향에서 빚다 오신 거예요? 아니 고향에서는 만두를 집에서만 해먹지 이렇게 많이 장사는 별로 안 하거든요. 네. 집에서 명절 때나 이렇게 해먹는 거라 그래서 어머니가 하시는 걸 보고 물려받아가지고 또 우리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조금 북한식하고 여기식하고 막 섞어가지고 어머니 하시는 걸 넘겨받아가지고 우리끼리 해보자 하고 막 이래서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가 만들 때보다 종류가 좀 많이 늘었겠다. 예, 어머니 때보다는 저 낙지하고 새우고기 만두 늘고 감자떡도 조금 늘고 이러는 식으로. 아니 그럼 두 분은 처음 어떻게 만나셨어요? 중매로 만났어요. 친구 중매로. 근데 또 첫눈에 반하신 거예요? 말은 이렇게 해도 여전히 서로를 아끼는 부부. 자유시장을 대표하는 인꼬 부부라죠. 인정합니다. 여기 포장 다 나왔습니다. 반반으로 10,000원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아니 왜 딴 만두집도 많은데 왜 여기를 이렇게 찾아오세요? 여기가 맛있으니까 이러죠. 어떤 게 그렇게 맛있을까요? 다 맛있어요, 다. 아니 딴 집보다 어떤 점이 맛있어요? 다 똑같은데 단골이니까 온 거지. 그냥 맛도 다 똑같죠. 얼마나 단골이세요? 그냥 한 달에 한 번, 두 번 오죠. 어떨 때 이래 만두가 생각나세요? 그냥 일을 비우고 할 때, 심심할 때 만두 생각나면 뭐 먹으러 오고 또 사러 오고 그래요. 만두 종류도 많은데 그 중에는 어떤 게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김치망도 좋아하거든. 만두 왜요? 예. 나는 이 김치가 좋으니까. 약간 매콤한 게. 예, 우리 집 집사람은 고기만두 좋아하고. 그 김치만두, 고기만두 사가는 거예요.
만두피 반죽부터 소를 버무리는 일까지 어느 것 하나 고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매일 하는 일이지만 이렇게 하고 나면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는 건 일상인데요. 어머니는 그런 아들이 고마워하면서도 한편으로 또 안타깝습니다. 저 힘들어요. 만두 장사. 저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만두 장사가 진짜 힘들어. 이거는 조금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김치는 그렇게 한 30망씩 하면 그게 거진 100포기 택되잖아요. 그거 다 다져서 뭉치려고 그 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부 다 사먹자주의니까 아, 이제는 사람 인력으로 해가지고 손으로 만들어가는데 해대질 못해요. 그렇다고 지금 하시는 거 보니까 맛은 변함이 없으실 것 같아요. 양념은 뭐 변함없이 그러니까요. 들어가니까 똑같은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손으로 일일이 다 하네 기계가 반은 도와주니까 좀 수월치. 네. 어머니 때는 다 손으로 하시고. 그렇지. 손이 다 돌아갔잖아. 아이고. 옛날엔 이게 손으로 다 했거든. 한 해 한 해 어머니의 거친 손에 새겨진 세월의 훈장. 그걸 보는 아들의 마음은 마냥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도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두 팔 걷고 나선 건데요. 이제 그거 씻어도 돼. 어머니가 이제 이걸 너희들이 이제 먹고 앞으로는 너희들도 이제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 이걸 엄마 뒤를 이어서 너도 해라 이랬을 때가 불과 얼마 안 됐어요. 배운 거는 어머니 곁에서 늘 같이 했으니까 이제 몸에 익숙해졌으니까 오랫동안 이제,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되는데 정식으로 이렇게 이제 어머니가 너를 이제 찜만두 하고 이렇게 하라 하는 거는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항상 그래서 어머니 옆에 계시니까 좀 그런 게 있죠. 근데 서로 약간 좀 이렇게 든든하고 또 예. 그런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잔소리도 하실 것 같고 많이. 맞아요. 그래서 맨날 짜증나. 너무 바라는 게 많으셔. 방송에 내보내겠습니다. 아들하고 너무 싸워요. 아 그래요? 아니 저 너무 사이가 너무 좋으셔서 싸우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아요. 예, 자꾸 얼굴 찌푸리는 것보다는 웃고 있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아 그럼요. 네. 자, 이제 맛집의 사연도 들어봤겠다. 이제 정성스러운 손맛을 직접 확인할 차례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 어머니가 만드신 쫄면, 아들과 며느리가 만든 만두. 사실 기본 만두, 이제 이 집의 명물 만두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만두피는 기계화를 시켰고요. 속은 그대로 만들고요. 요거는 이제 아직까지 손으로 만든다고 해요. 그래도 제일 유명한 김치 만두를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고 다른 거 하나만 설명드리자면 좀 굵은 당면을 쓰셨어요. 그래서 식감을 좀 살리려고 했고 그 다음에 계속 속을 치대셨는데 그 매콤한 맛이 칼칼한 수준이네. 이거 맛있게 맵네 정도. 이게 자연스럽게 고기 만두가 기대가 되네요. 항상 만두집 가면은 고민되잖아요. 고기 만두 먹을까? 김치 만두 먹을까? 그래서 항상 반반을 시키는 게 제 진리입니다. 원래 시중에 파는 그 만두 먹으면은 저는 김치 만두를 주로 사 먹거든요. 근데 여기 고기 만두가 진짜 맛있네. 고기가 안에 상당히 많아요. 이 집 특징은 감자피가 아주 얇지는 않습니다. 네, 좀 두꺼운 편인데 이 감자피가 두꺼운 게 그렇게 좋지 않은 식감으로 느껴지지 않을 만큼 괜찮네요. 맛있네요 이거. 그리고 이 감자콩떡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대가 되는데 찰기가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 쪽에서 좀 더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 집의 별미로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 만두에서 봤던 그 똑같은 감자피인데 오히려 손으로 좀 더 치대고 눌러서 그런지 그 찰기가 약간 무슨 뭐라 그럴까 요즘 아이들 좋아하는 막 젤리 곰 모양으로 생긴 젤리 있죠? 그거 먹는 것 같아요. 저희 딸이 엄청 그 젤리를 좋아했고 엄마한테 맨날 혼나는데 앞으로는 요거 주면 젤리 대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부드러워요. 하지만 감자 속의 그 매운맛이 이 부드러움을 같이 감싸고 있는
30년 내공을 일단은 추천해주신 분 인정합니다. 네. 그 전문적인 용어를 배웠는데 JMT. 만두소 재료를 다양하고 또 풍성하게 넣어야 만두가 맛있는 건 만고불변의 법칙.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아낌없이 넣어줍니다. 만두소만 봐도 맛이 없을 수 없는 비주얼인데요. 원래 우리나라에 만두가 들어온 거는 옛날 한 14세기 고려시대 때, 그때 이제 들어왔고요. 그 당시 때는 이제 만두라는 이름보다는 상화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렸대요. 그 왜 그러냐면 흰색, 뽀얀 결을 갖고 있다. 그런 색깔이 너무 곱다, 예쁘다. 라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는데 아마 거기 모락모락 피어나는 김이 너무 이뻐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 같고요. 아직까지 밝혀지진 않았지만 중국 혹은 서역 쪽에서 전래가 되지 않았을까 오래전에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에서 유추할 수가 있는데 중국에서는 이제 만타오라 그러고 서역 쪽에서는 이제 만티, 많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그 두 대륙에서 어디가 먼저인지는 아직까지는 뭐 서로 의견이 분분한데 뭐 그게 뭐가 중요한가요? 맛있으면 된 겁니다. 만두 못지않은 스테디셀러 메뉴. 때론 매콤한 맛으로 또 새콤한 맛으로 군침 유발하는 쫄면인데요. 어후, 쫄면 이건 못 참죠. 만두랑 찰떡궁합. 진짜. 오, 이건 이 쫄면 맛집인데요, 여기? 간판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 오, 쫄면 맛있네요, 이거. 이거 원래 먹을 생각이 없었는데, 저기 감독님 한 분께서 쫄면이랑 먹으면 맛있겠다 그래서 그거 괜찮다고 해서 쫄면 시켰는데 와, 이거 쫄면. 할머니가 해주시던 쫄면 맛. 오, 맛있네요, 이거. 근데 그래서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시장에 오면 하나만 맛볼 수 없잖아요. 요거는 사실 에피타이저. 김밥이 맛있다. 김밥이 맛있대요? 오늘 여기서 끝낼까요? 근데 여기서 끝내요, 오늘? 왜 저기 떡만둣국도 막 엄청 맛있다고 하던데? 글쎄요. 순대 먹으러 가야 돼요. 싸갑시다. 누군가는 그저 가볍게 즐기고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만드는 가족의 소중한 마음은 절대 가볍지 않은데요. 그들의 수고스러운 정성이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맛의 행복을 전하게 될까요? 충청도 쪽이 순대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충주를 대표하는 순대 좀 틀리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자유시장에 오면 꼭 먹어보라고 하거든요. 제가 그 추천받은 두 번째 집에 찾아서 가고 있는데 너무 많은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순대국밥집인데 왜 시래기가 있네? 여기는 시래기를 넣고 국밥을 말아줘요. 시래기를 넣고요? 네, 시래기를 넣고 오. 국밥 말아드리니까 한번 와요. 맛있어요. 시래기와 순대국밥의 만남. 시작은 물음표일 수 있으나 한 번 맛보면 마성의 매력을 뿌리치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충주 자유시장의 시래기 순대국밥은 무려 3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옛부터 여기가 마사 땅이에요, 충주가. 그래서 가장 단무지 키우는데 적합한 땅을 갖고 있는 데가 충주예요. 그래갖고 그 단무지 공장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청을 주워다가 말려서 한 게 이제 이게 전통이 된 거죠. 뭐 다른 조미료 같은 걸 많이 안 넣어도 이거 하나 넣는 저거로 구수한 맛을 더 내주죠. 손님들 기호에 맞게 곱창과 순대 숭덩숭덩 그 자리에서 썰어서 시래기국에 살짝 데워줍니다. 그리고 투박한 뚝배기에 가득 담아내면 입안에서도 역시 구수함이 한가득 넘치는데요. 이 집에 맛있어가지고 지금 몇십 년, 30년 난 걸리니까 그래서 그래요.
이거 뭐 좋아하는 부위를 넣어달라면 또 그대로 맞춰서 넣어주니까. 저 시래기는 이거 중앙탑에 제일 좋은 시래기 아니야, 이게. 기온 떨어지고 생각 출출할 때는 이제 생각나는 데가 여기지 가끔 변함이 없으니까 칼칼한 국물 맛하고 이 머릿고기 어우러지는 맛이 아주 뭐 이 골목에 오면 그게 일품이에요. 각자 집집마다 특이한 맛이 또 따로 다 있어. 김치가 맛있는 집이 고기가 또 맛있다든가 국물이 좀 칼칼한 게 어우러진다든가 특이한 집이 다 각색이 있어. 먹을만 해요, 한 번씩은. 그게 조화롭다, 그죠? 그렇죠. 시래기만큼이나 독특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순댓국밥을 오래도록 따뜻하게 즐길 수 있는 자유시장만의 특별한 방식인데요. 제가 지금 해 토렴식이죠? 꼬리 음식이에요. 꼬리 음식. 야, 이거 저 처음 보네요. 말로만 들었는데.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햄으로써 네. 밥알이 이제 탱글탱글해져요. 간이 된다고 그럴까? 아, 그럼 그 원래 제가 알기로는 토렴식이 그 찬밥. 네. 찬밥을 남은 거를 이제 좀 따뜻하게 먹기 위해서 어머니들의 지혜로 국물에다가 몇 번씩 우려내갖고 따뜻하게 먹는 걸로 그게 알고 정석인데. 있죠? 네, 그게 맞죠? 정석이에요. 네네. 정석인데 원래는. 지금 젊은 사람들은 바깥에 있는 밥을 주면 먹다 남은 밥인 줄 알고 안 돼, 그게. 아, 그러네. 이 토렴식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토렴이 뭐지? 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쉽게 얘기하면은 옛날에는 가마솥밥 큰 걸 끓이잖아요. 그럼 밥을 많이 하는데 밥이 아무래도 좀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 다시 보온하는 시설이 이런 게 없으니까 찬밥이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쉬어버리거나 딱딱해지거나 그 밥을 그대로 낼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뜨거운 국물에 계속 몇 번 부었다 다시 걷어냈다 부었다 걷어냈다를 반복하면 밥도 딱 먹기 좋은 상태로 온도가 되고 그 찰기도 그대로 남아있고 국도 온도가 딱 좋아져 갖고 그렇게 아주 국밥 하나로 먹기 좋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이제 조선시대 때부터 유행을 하면서 우리나라 전체적인 전국에 국밥이라는 문화가 제가 알기로는 만연하게 퍼졌던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이야 뭐 1인 혼밥 해갖고 이제 냄비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 당시 때는 이제 냄비라는 게 없었죠. 고위 관료층들이나 양반들 혹은 궁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냄비라는 사실은 단어의 어원도 일본 강점기 때 들어온 나베라는 이름에서 우리식으로 이제 냄비라고 변했다고 해요. 지금이야 너무 이제 편안하게 이런 식으로 먹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것들은 선조의 지혜라든가 그 당시들의 식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알 수 있는 되게 중요한 행동적 유산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 그런 모습을 봐서 일단 너무 제가 지금 아유 뭐 그냥 뚝딱뚝딱 그냥 한상이 그냥 푸짐하게 차려지네요. 뭘 먼저 먹어야 되냐? 야. 더 드셔. 네? 한 그릇 더 드셔. 그거는 카메라 꺼지고. 다른 것도 먹고 싶어서요. 네, 그 하얗고 투명한 영롱한 음료 있잖아요. 네, 맞아요. 녹색병에 담긴 그거. 이거 진짜 이거 시청 장난 아닌데요? 네, 국물은 사골 국물이라 이제 기름을 싹 걷어내고 그걸 이제 잡아주는 게 시래기예요. 아, 이 사골 국물이에요? 네. 우와. 아니 그리고 밥알이 다 살아있어요. 아, 그래서 네. 우리나라의 국밥집들 보면 토렴하는 데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쵸. 그래서 네. 아직까지는 여기 충주 자유시장 안에서는 토렴으로만 나가니까. 아, 이게 밥알을 탱글탱글하게 네. 하는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네요. 네. 야, 이 토렴식으로 이거 밥알 뜨겁지도 가보니까 않고 네. 차지도 않고 적당한 온도. 딱 그냥 먹기 좋은 네. 우리나라 네. 국밥처럼 막 먹기 좋은. 이야. 지금까지 먹었던 순댓국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네. 그러니까 순댓국의 맛이 없는 건 아닌데 사골 국물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거기 시래기 국물을 오랫동안 둔 거를 그것도 토렴을 해서 바로
구성물들을 썰어서 주셨거든요. 신선한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들깨 이런 걸로 사실 그 순대 비린내를 좀 잡는다고 하죠. 근데 그런 거 전혀 안 들어요. 아, 여기는 들깨를 안 써. 네, 후추도 뭐 안 네. 뿌려도 되고 주변에 왜 이거 잔 그 향신료가 없지 그랬는데 먹어보니까 딱 이해가 되네요. 아주 옛날식. 네, 다른 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대로 이 하나로 그냥 딱 입안에서 많은 맛들 이런 게 버무려 거칩니다. 국물 너무 맛있다. 그러면 시래기도 이렇게 돼요, 조금? 그럼요. 시래기 조금만, 국물은 좀 많이 다 모든 거다 나만 리필 안 돼. 나만 안 되고 다 돼. 다 뭐든지 더 잡숴. 그만 너무 재밌네. 중원이라고 하는 충주에 두 번째 방문을 해서 시장에 들어와서 이렇게 흔히 접할 수 있는 음식들을 먹었는데 기존에 접했던 그런 맛들하고는 굉장히 다른, 하지만 그 충주 나름대로의 오랜 시간이 스며들어 있던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맛집 이 충주 여행의 정리를 한마디로 하자면은 변화했지만 옛것을 그대로 간직하고 가는 발걸음으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낙지를 먼저 담아놓고. 새벽 3시부터 나와야 돼요.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어때요? 이거 그거죠, 좀 감자. 네, 감자, 만두. 반반으로 10,000원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여기 포장 다 나왔습니다. 선풍기 같은 거 달아놓으면 아니, 그럼 여기 빨리 안 익어요. 얼른 쪄갖고 내보내서 네. 저기 포장을 해드려야 되니까 그러네. 예, 거기 있으면 빨리 안 익어가지고 너무 고소하다. 그렇죠. 눈물 날 때도 많죠. 일부러 찾아오니까. 아, 이게 토렴을 해야지 밥알이 더 탱글탱글해져요. 이야, 이거 맛있네요. 한 그릇 더 잡수요. 다 잡수고. 다 먹고 한 그릇 더 먹어야겠네요, 진짜. 우와. 야, 입도 반짝반짝. 오늘 날씨가 굉장히 따사롭습니다. 과실도 잘 익을 날씨인데요. 제 얼굴도 덕분에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충북 여러분들과 랜선으로 여행 가는 여행지기 이주혁입니다. 어떻게 휴가는 좀 다녀오셨을지 모르겠어요. 7말 8초가 지났는데 아직까지 못 가신 분들이라면 멀리 가지 마시고 가까이에 있는 우리 아름다운 충북 11개 시골을 도장 깨기 하듯이 가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오늘은요. 다시 한번 충주의 매력에 다이브, 빠지기 위해서 충주를 찾았는데요. 오늘도 함께해 주실 거죠? 가보시죠. 충주 기상과학관. 와, 시원하다. 오, 소리도 들리고. 여긴가? 오, 지구다.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른데? 이게 뭐지? 신기하지 않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신기해요. 네, 지금 보이는 이 모습은 실시간으로 지구의 기상 상황을 위성 영상으로 송출해서 네. 현재 날씨가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한반도
한반도는 깨끗한데요? 네, 지금 한반도는 깨끗하지만 네. 그 주변에 보시면 이제 빨간색 부분, 이렇게 보라색 부분, 파란색 부분에는 이제 네. 비가 내리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빨간색, 보라색으로 갈수록 더 많은 비가 내리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너무 신기해요. 근데 충주에 저는 뭐 몇 번 왔지만 여기 과학관이 있는 건 처음 알았거든요. 근데 일반 과학관이 아니라 기상과학관 어떤 곳이에요? 국립충주기상과학관은 네. 2020년 7월을 개관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어린아이부터 성인분들까지 기상과 관련해서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하고 네.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유지되고 있는 과학관입니다. 근데 뭐 날씨 예보라고 하면 기상청이 떠오르는데 네. 기상청이랑은 또 다른 거예요? 기상청인 저희는 이제 청주기상지청 소속에서 네. 이 기후 서비스라는 곳에서 이제 여기 과학관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학관에서는 이제 날씨와 관련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곳. 이제 좀 더 쉽게 이해하고 네. 체험하고 이제 더 나아가서 공부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궁금한 게 기상청이 있는데 왜 이렇게 기상과학관이 생긴 거예요?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기상청은 일기예보를 이제 주로 하지만 이제 기상과학관에서는 이제 일기예보보다는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일기예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 기상현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과학적 원리를 좀 더 쉽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과 구름, 비와 눈 등 기상현상 속에 숨겨진 원리. 한 번쯤은 궁금해하신 적 있을 텐데요. 국립충주기상과학관은 날씨 속 기상과학을 쉽고 재밌게 체험하며 익힐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태양과 지구의 에너지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지구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지를 보여주고 뭐 그 외에도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4개의 권역의 층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희 과학 시간에 배웠어요. 대륙권. 네, 맞아요. 대륙권 되게 중요한 층인데요. 네. 대륙권에서 모든 기상현상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위에 이제 성층권, 중간권, 열권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 네. 기상현상은 좀 보기 힘들고요. 대신에 열권에서는 오로라를 좀 살펴볼 수 있고요. 네. 성층권은 이제 우리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자외선을 흡수하는 오존층이 많은 층입니다. 근데 지금 뭐 오존층이 작아지고 있다라는 네네. 얘기 있잖아요. 네네. 오존층이 얇아지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태양 에너지 중에 하나인 네. 자외선이 유입됨에 따라서 우리 사람들에게 뭐 피부암이라든지 백내장 같은 이런 아주 안 좋은 병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도 지구랑 태양인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도 태양과 지구가 보이는데요.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자전축이 23.5도로 기울어진 채 태양을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공전 활동을 하는데 네. 이 공전 활동을 하게 되면서 계절이 발생을 합니다. 이때 우리나라의 계절별로 어떤 날씨가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전시물입니다. 이게 다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기 때문에 네. 계절이 생기고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각 지역의 성질이 공기덩어리의 성질인 기단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면서 날씨의 그 특징이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최근 들어서는 봄이랑 가을이 없어지고 있다, 네네. 여름이랑 겨울이 길어지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네네. 이런 거는 뭐 때문인 거예요? 사실 근데 통계 수치로 보면은 네. 봄하고 가을의 일자가 크게 변동이 없고 반대로 여름철은 늘어나고 네. 겨울철이 줄어드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기후변화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네. 봄, 가을철의 일수보다는 겨울이 짧아지고 이제 우리나라 여름철이 네. 길어져서 뭐 아열대화가 된다 이렇게 요즘에 뭐 기후변화 시나리오에서 예측을 하고 네. 있는데 기후변화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들 알다시피 이제 석탄, 석유, 천연가스 같은 화석연료 사용량을 줄이고 네. 친환경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재생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이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국가나 뭐 국제적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늘이 뚫린 것처럼 비가 내리다가 숨이 턱 막히는 찜통 더위가 이어지는 등 기후가 변하는 원리는 무엇일까요? 여기는 이제 공기의 무게인 기압을 직접 여기 위에 올라가서 어느 쪽이 무거운지 어느 쪽이 가벼운지를 체험하는 곳이에요. 네. 이제 기압은 날씨에 되게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래서 이제 고기압일 때는 이제 무거운 공기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네. 하강 기류의 영향으로 매우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요.
근데 반대로 저기압일 때는 공기가 가벼워서 상승을 하는 이 상승기류의 영향으로 비구름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흐린 날씨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기압 같은 경우에 이제 폭염 얘기하셨는데 네. 이제 우리나라 장마 끝나면은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이 영향을 미치는데 이제 그 시기에 이제 보통 폭염이 시작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폭염 같은 경우는 보통 일체고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이 지속되는 날을 우리가 이제 폭염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이 딱 폭염 네, 들어간 날 맞습니다. 맞네요. 네, 요즘 최근에 이제 30도를 넘나드는 이런 온도인데 이제 보통 그러면 이제 폭염이 이제 폭염 경보나 폭염 특보가 발효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전국을 강타했던 소용돌이입니다. 기후변화에서 이 태풍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여기가 태풍의 눈. 맞습니다. 태풍의 눈, 보이는 여기 보이는 가운데 눈을 와. 태풍의 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태풍의 눈을 한번 제가 네. 없애보도록 할게요. 야, 어떻게 없애셨어요? 여기 밑에 센서가 있어가지고 센서를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지구의 모습이 나오고 네. 여기 보이시는 이 태풍의 씨앗을 우리나라 쪽에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계절별로 어떻게 태풍이 이동하는지를 보여주는데 보통 우리나라에는 7월과 8월에 태풍이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요.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1년에 한 2개에서 3개 정도 우리나라 태풍을 영향을 받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태풍이 이제 크기는 여기 보이는 이 북태평양에 있는 바다 있잖아요. 이 바다의 해수의 온도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와, 태풍의 눈은 언제 봐도 진짜 무섭네요. 네, 이 태풍의 눈이 작으면 피해가 좀 작은데 커지면 커질수록 태풍이 규모랑 크기가 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상과학의 원리를 꼼꼼히 살펴보고 나서 우리는 이것들을 몸소 체험해보면 좋겠죠? 아기들한테 구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 라고 하면은 머리 아픈데 이렇게 실제로 해볼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이들한테는 가르치는 것보다는 네네. 아이들이 실제로 체험해보고 이게 구름이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좋죠. 네, 그러면서 옆에서 부모님들은 살짝 설명 곁들여 주시고 하면은 쉽게 이해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국립충주기상과학관에선 일일 기상캐스터도 되어볼 수 있는데요. 수요일은 흐리겠고요. 토요일, 일요일은 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때요? 좀 하는 것 같나요? 저도 오랜만에 해보니까 쑥스럽기도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또 크로마 이런 시스템 앞에서 설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은데 방송국 실습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기상캐스터라는 직업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외에도 기상 컨설턴트, 기상 예보관, 아이들의 이제 지식이나 견문 이런 체험의 폭을 확실히 더 넓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충주기상과학관에서 이주영이었습니다. 충주는 명실상부 조정 1번지로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해마다 여름이면 전국 각지에서 조정을 사랑하는 이들이 모여들곤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앞에서 보니까 조정 체험학교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 여기 그럼 어떤 공간인 거예요? 말 그대로 조정을 체험할 수 있는 학교예요. 네. 일반인들이 등록을 하면 실내에서 연습하고 수상으로 나가서 배까지 다 타는 이 하루 일정을 배우는 그런 곳이에요. 네. 그럼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일반인 분들이세요? 네, 일반인 분들이세요. 동호인 분도 계시고 일반 체험자도 계시고. 아니 앞에 코리아나 그 태극 마크 있거든요. 국가대표신가요? 키워야지 국가대표를. 진짜 일반인 분들. 네, 요 마크 있는 네. 친구들은 학교 동아리 선수들이에요. 고등학교 동아리 팀. 일반 학생들이 그걸 연습을 해서 그냥 동아리로 활동을 하는. 진짜 국가대표로 클 수 있는. 그렇죠. 네. 꿈나무들이구나. 네. 근데 저처럼 저는 요트 타본 적도 없고 사실 만져본 적도 제대로 없거든요. 네. 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여기 오시는 분들의 한 80%가 처음 다 체험하시는 분들이고 또 체험하고 재밌어서 재방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재방문해서 너무 좋다 해서 동아리를 만드시는 분. 그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하나하나 높여서 오시더라고요. 그럼 오늘 하루 만에 배워서 강 위에 뜰 수도 있을까요? 그럼요. 우리 유능한 곳이에요, 여기. 유능한 지도자들이 아주 많아요.
선수들이 타는 배는 굉장히 좁아요. 엉덩이 하나 정도 들어갈 폭인데 아마추어들이 타는 그리고 저희 체험학교에서 운영하는 배는 훨씬 더 넓고 안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쉽게 이렇게 빠지거나 하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뚱뚱하신 분들도 타실 수 있으세요. 근데 카누나 카약은 한 분씩 타는 거 봤는데 조정은 여럿이 타잖아요. 네. 저는 오늘 혼자 왔거든요. 우리 여기 체험객들도 있고 동호인분들도 있으니까 같이 타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탈 배는 배 방향을 조절하는 콕스, 그러니까 타수라고 그러죠. 타수 포함하고 우리 강사 선생님 한 분 포함하고 해서 네 명이 한 조가 돼서 타는 배를 타실 거예요. 네. 그래서 쿼드로프 스컬이라는 4인승 종목을 타실 거예요. 어렵네요. 조정에 도전하기 위한 첫걸음. 로잉 머신을 타고 자세부터 익혀봤습니다. 조정은 전신 운동이에요. 다리, 허리, 팔을 다 쓰는 전신 운동인데 특히 다리랑 이 몸통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기준이 되는 복근이나 이런데, 그다음에 허리 이런데 근력이 강화가 되니까 건강에도 굉장히 좋고, 또 이제 나가서 배를 타잖아요. 자연과 함께 할 수 있고 체력적으로도 좋아지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조정체험학교에서는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운영하거든요. 그러면 다이어트 하면서 배도 타고 그다음에 자연환경과 하루를 보낼 수 있고 좋죠. 팀장님 한 가지 걱정되는데 날이 여름이잖아요. 여름에도 조정을 하나요? 그럼요. 오히려 겨울에 못하죠. 너무 추우면 못하는데 여름에는 하죠. 땀을 흘려야 스포츠인 거지. 스포츠 치고 땀도 안 나는 게 있나요? 땀을 듬뿍 흘리고 찬물로 샤워를 쫙 해야 기분이 좋아지죠. 근데 운동은 하고 싶은데 회사 다니면서 마땅히 할 시간도 여유롭지 않고 하니까 주말 통해 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틀째긴 하지만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전신 운동이에요. 저는 그냥 여기만 움직이는 운동인 줄 알았는데 다리로 한다는 걸 처음 알았고 하고 나면 진짜 저녁 때 되면 온몸이 다 아파요, 정말로. 근데 저희가 또 운동하고 나면 그런 근육통이 있어야 운동한 거 같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좀 괜찮으세요? 그런 분들은? 괜찮아요. 좀 개운한 것 같은 느낌? 네. 짜잔! 변신을 완료했습니다. 아무래도 조정을 하다 보면 땀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또 신축성이 좋은 옷이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서 제가 환복을 마치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할 팀메이트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와, 경력은 한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우리 동호인분들은? 저희가 한 7, 8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8년 정도? 네네. 그만큼 오래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요? 저희는 지금 뭐 4명이 같이 한 팀을 이뤄서 5명이 그러니까 타수가 있고 저희 4명이 같이 조를 이뤄서 하는 거기 때문에 팀워크가 제일 중요해서 그런 면에서도 내가 꼭 잘해야 된다는 것보다 그래 내가 같이 서로 도와주는 그런 팀플레이가 되게 매력 있는 스포츠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거를 저희가 타는 거예요? 네네네. 생각보다 길고 크네요. 네, 일반 체험용 배라서 선수용 배보다는 조금 더 폭이 넓어요. 바란스를 잡아줘야 돼서. 그럼 지금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앞뒤가 꼬리가 똑같이 생겼거든요. 근데 뭐 자리 위치라든지 앞뒤가 구분되는 건가요? 저 앞쪽에 타수라고 나다를 갖고 타는 방향키 사람이 타고 있는 그 방향키 조절하는 쪽이 앞쪽이고요. 뒤쪽에 보시게 되면은 바우볼이라고 하얀색 화이트볼이 있어요. 그쪽이 뒤쪽으로 되는 방향이어서 뒤에가 꼬린 지점이어서 화이트볼을 보고 갑니다. 배에 몸을 싣기 전 주의사항도 들어야겠죠? 저희 노를 놓으면 빠지세요. 배가 흔들려도 노는 꼭 잡고 계셔야 되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노는 손에서 놓으시면 안 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안전사항이에요. 여기서 문득 궁금증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선생님 그러면 4번, 3번, 2번, 1번 했을 때 뭐 1순위 이런 것도 있어요? 처음에 4번이 제일 중요해요. 저희는 4번을 보고 뒷사람들이 맞추는 거여서 배로 말하면은 선장이라는 거죠. 4번이. 그럼 콕스는 무슨 역할이에요? 콕스는 방향을 조절해서 배가 최대한 일자로 가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제 네. 자동차도 꼬불꼬불 가면 오래 가야 되잖아요. 네. 저희 배도 물에서 꼬불꼬불 가면 오래 가듯이 최대한 멀리 바라봐서 일자로 가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자리예요. 그럼 배 위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는 4번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되 4번의 좀 중요성이 좀 크죠. 궁금증도 해결됐겠다. 이제 조정의 매력에 빠져볼까요? 오른쪽 백 더 해야 돼. 앞에 박아. 어떡해. 선생님 쪽으로 힘 주세요.
아이고야. 감사합니다. 수평. 선생님 90도를 수평. 글씨가 하늘로 가게. 그래서 물 위에 띄울게요. 하나. 자, 90도만. 90도가 안 돼서 들어가면 하얀 검은색까지 많이 잠겨요. 그럼 많이 힘들어요. 하얀색만 넣게. 하나, 톡. 하나. 어테이션! 이번 찍어! 이번 찍어! 이번 찍어! 찍어! 조정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떤 스포츠다? 단합? 단합? 네. 한 사람이서 혼자 할 수 없는 거. 여럿이 함께 하니까 단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혼자 하는 게 편하잖아요. 혼자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같이 해야 재밌고. 계속해서 단합 하시던데 저한테는 그 단합이라는 게 감사함, 그리고 그 감사함에서 오는 뭐 신남이라든지 그런 걸로 이어지더라고요. 진짜 좋았어요. 그리고 이 맛에 조정하는구나 느꼈던 게 물살을 가르고 바람을 가르고 또 옆에 보이는 그 풍경들이 딱 눈에 들어올 때 행복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진짜 크더라고요. 정말 예쁘고 너무 좋았어요. 이제 아직까지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런 기회가 인생에 없으실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는 진짜 너무 아까운 일인 것 같아요. 많이 충주에 오셔서 충주 그리고 조정 체험을 하셔서 정말 인생에 잊지 못할 추억 만드시길 바랍니다. 와, 장난감 진짜 많다. 이게 다 자전거 진짜 가는 건가? 진짜 가네. 네, 이게 쉽지 않군요. 아이고. 이게 저니까 좀 가능하긴 한데 너무 힘들어요. 무겁고 방향 전환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저는 이 아이를 버리는 건 아니야. 두고 다른 아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이 아이. 봐도 날렵해 보이지 않나요? 떼레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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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레레. 괜찮으세요? 나는 괜찮은데. 네.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근데 운전은 좀 제대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큰 차가 네. 더 책임이 많은데, 이건 작은 차고, 이건 자전거고, 이건 자동차인데. 정면 추돌이잖아요. 쌍방이. 아니, 이러다가 고장나면 어떡해요? 고장나는 건 내가 고치면 되는데. 고칠 줄 아신다고요? 그러면요. 내가 만들었는데 왜 못 고쳐요? 이거 만드셨다고요? 그럼요. 이곳으로 말할 것 같으면 폐교를 개조해 만든 충주의 정크아트 테마파크인데요. 우리나라 제1호 정크 아티스트 오대호 작가의 기발한 예술 세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정크 아트를 하신 지는 어느 정도 되셨어요? 지금으로도 정확히 한 22년 됐네요. 22년 됐고, 이제, 플라스틱 재활용 공작을 하면서, 네. 그 당시에도 이제 뭐 정카트라는 그 용어를 몰랐지만, 공장에서 그 버려지는 그 기계 그 부속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제 눈에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뭐 그때는 직원들도 많고 했으니까, 내가 시간이 많았으니까 그런 걸 주워가지고 시계도 만들고 그랬더니 다 달라고 그런 거예요. 네. 무료로 줬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좀 만들기 시작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낚시터에서 잡지를 하나 이렇게 주웠는데, 거기에 이제 고물로 만든 거대한 그 미국의 빌딩 앞에 조형물이 있는 거예요. 네. 그 가격이 무려 200만 불, 한 26억 되죠. 그래서 나도 네. 뭐 200만 불 26억이잖아요. 5천만 원이면 시컷 만들으니까 25억 벌겠네. 얼마나 무식했어요. 그게 그 작가의 명성이 있고 다 퀄리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난 10년 만에 저거 받을 거야 해서 실제로 10년 안에 그게 비슷하게 됐어요. 작품을 또 크게 만드셨어요? 만들고 팔고. 근데 작품 활동을 하시는 작가님이시잖아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그냥 공을 주어가는 사람, 이렇게 비춰지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는 않으세요? 저는 또 창피한 걸 몰라요. 근데 뭐 지금도
이런 데 다니면 저 동네 그 쓰레기 버리는 데 있잖아요. 네. 거기를 그냥 못 지나쳐요. 그래서 세웠다가 네. 뭐 청소기 망가진 것들이 있나 네. 뭐 해가지고 그냥 약간 처음에는 창피했어요. 근데 지금은 내 일이니까 열심히 잘 치워요. 남 시선 안 보고. 네. 남한테 쓰레기일지 모르겠지만 나한테는 황금이 될 수 있는 거니까. 보물이에요, 보물. 네. 보물이 아니라 보물. 네네. 아무리 버려진 것들이라 하더라도 오대우 작가 손끝에선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데요. 지금 자전거가 100대가 넘는다고 했는데 100대가 다 다르게 생겼거든요. 이런 작품들의 영감은 어디에서 얻으시는 거예요? 아이디어들? 뭐 영감이라는 거 너무 거창하고 그냥 뭐 아이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이제 이런 딴 데 가면은 뭐 손대지 마시오 만지지 마시오 네. 그러잖아요. 여기 마음껏 자기들 와서 좀 운동도 하고 네. 스트레스 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죠. 저는 뭐 그 아이들이 내가 만든 이 자전거를 타면서 너무 신나는 게 너무 기쁘고요. 자주 오는 아이들은 작가님 신형 언제 나와요? 항상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걔한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신형을 또 열심히 만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한 10대로 시작했는데 불과 한 2년 만에 100대가 됐네요. 네. 아이들의 신형을 위해서. 건물 안으로 들어서면 운동장 못지않은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무한한 상상력이 넘치는 정크아트 테마파크는 직접 보고 즐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만드는 즐거움까지 선사합니다. 오늘 만들어 볼 건 네. 사슴벌레 아세요? 사슴벌레. 이야기는 들어봤는데. 어렸을 때 우리 막 사슴벌레 잡아가지고 그냥 그 병에다 넣고 다니고 엄청 재밌게 놀았는데 전 그 세대 아니에요. 세대가 틀리군요. 그러면 세대 차이를 건너뛰어서 한번 네. 사슴벌레를 체험해 봅시다. 이건 여기 오면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네. 주로 이제 멸종 위기의 어떤 곤충, 동물 이런 것들을 네. 많이 이제 아이들한테 좀 이런 동물을 사랑하자 이런 네. 식으로 이제 멸종 위기에 있는 것들을 네.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하죠. 우선은 요게 이제 그 폐 골판지를 가지고 레이저 기계로 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자기 나름대로 꼭 사슴벌레 색깔이 네. 뭐 고동색이다 이게 아니라 자기 꿈의 색깔 한번 생각나는 대로 칠해 보는 거예요. 네. 거기서 이제 벌써 자기의 개성들이 네. 나타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공간에도 뭐 어떤 작품 들여오고 어떤 작품 들여오고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꾸미실 생각이에요? 여기 완성형인가요? 계속 진행형이죠. 머물러 있으면 이거 문 닫아야 돼요. 근데 오시는 분마다 달라졌네. 매 해마다 컨셉을 바꿔서 계속 지금 네. 꾸미고 있고 계속 진행형이죠. 네, 이제 한번 자랑해야죠. 자랑해야죠. 예쁜데요. 이게 폐 골판지로, 네. 그죠? 폐 골판지로 이렇게 멸종 곤충을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한테 환경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이런 지구 온난화의 곤충들이 많이 사라진다 이런 메시지를 네. 전하는 그런 내 마음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는 너무나도 즐겁고 재미있는 공간인데 나중에 집에 돌아갈 때는 뭔가 이제 쓰레기 버릴 때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이제 아이들 눈에도 이런 버려지는 것들이 작품의 재료로 사용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알게 모르게 좀 습득할 것 같아요. 그렇죠. 짧은 시간이지만 작가님 말씀 드리면서 둘러도 보고 정크 아트도 둘러보고 또 이렇게 정크 아트 저도 한번 체험을 해봤는데요. 원래도 환경이 중요한 건 알고 있었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깨닫고 또 체감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름다운 충북 앞에 여행지 충주편에서 국립기상과학관에 다녀왔거든요. 거기에서도 우리 여름철이 더 길어지고 더 더워지고 비도 더 많이 오는 기후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모두가 이 변화, 행동에 있어서 변화를 이룰 때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마지막은 특별히 작가님과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름다운 충북 시청자 여러분, 아름다운 지구를
함께 만들어요. 세상을 밝게 비춰주는 햇살처럼 환한 미소가 좋은 그대 있어 지금 난 행복합니다. 두근대는 마음으로 다가가 저기요 말을 건네던 그 설레임 처음처럼 말로 표현